(22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시에는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어떻게 둬야 하는가? 기동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동 토크, 토크는 크고 기동 전류는 작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자속을 크게 하고 계좌 전류를 크게 하면은 계좌 자속을 작게 해야 된다. 이상적인 것은 계좌 저항을 0으로 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동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뭐다? 기동기 저항을 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저항기의 값을 어떻게 둬야 하는가? 계좌 저항기의 값을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0으로 해둔다. 최소로 해준다, 0으로 해둔다가 됩니다. 23번 볼게요. 다음 관료에 알맞은 내용은 직류기의 회전 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 전동기는 어떤 상태로 분권 전동기는 어떤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속도는 K 5분의 2인데 여기에서 위험 속도가 된다는 것은 자속이 작으면은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험 상태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자속이 작다는 것을 자속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여자, 자속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무여자 상태라 그래요. 무여자 상태. 그러면 직권기 같은 경우는 무부하, 우리가 구조상 그렇죠. 여기에 무부하가 되면은 여기에 무여자가 됩니다. 따라서 직권 전동기는 무여자 상태 혹은 무부하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분권기 같은 경우는 무부하가 아니죠. 무부하돼도 무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권기 같은 경우는 무여자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권기에서는 무부하는 무여자니까 무부하 상태, 분권기는 무여자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는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직권기는 무부하, 분권기는 무여자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1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24번 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 전격 전압 200V 무부하 전기자 전류 50A 전기자 저항 0.35입니다. 이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전부하 전류의 1.7배로 하기 위한 기동 저항 값은 그림 그리죠. 안 풀린다 싶으면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200V요. 전격 전압이 200V고 전부와 전기자 전류가 50A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3이고요. 0.3이고 이 전동기 기동할 때 기동 전류를 전부하 전류의 1.7배로 하기 위한 기동 저항 값은 얘가 우리가 전기자 저항이고요. 이 저항 값을 얼마로 해야 기동할 때 전류 값이 어떻게? 전부하 상태의 전류 값의 1.7배로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저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기동 전류가 전부하 전류 4배에서 6배 정도 되는데 이 기동기 저항으로 인해서 지금 몇 배? 1.7배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4배에서 6배인데 이 저항이 있어서 1.7배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회로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이까 전체 전압이 얼마예요? 전체 전압이 지금 200이죠. 200입니다. 그러면 기동기장 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돼요? I는 보세요. 지금 0.3 플러스 기동기장 분의 전체 전압. 여기에 흐르는 전류니까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저항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류가 얼마? 정격 전류. 우리가 N은 우리가 노말이라 그래요. 노말. 정격 상태에서 정격을 표시하는 것이 N입니다. 정격 전류의 1.7배로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3 플러스 R은 넘어가니까 얼마? 1.7배 IM분의 V가 됐죠. 1.7배 IM분의 V가 되고, 따라서 기동기장 R은 1.7 곱하기 IN 얼마예요? 전격전류 50A 그랬죠. 50분의 V가 200이고 플러스 0.3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0.3입니다. 따라서 약 2. 이렇게 하면 2.05인데요. 약 2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25번부터 뭐냐? 지금 24번까지는 기동할 때, 기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25번부터는 뭐다? 운전할 때 속도 제어가 됩니다. 속도 제어 볼게요.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은 정출력 제어라고 하면은 출력이 일정한 거예요. 정출력 제어, 가변 속도 제어. 뭐다? 계좌 제어법입니다. 정출력 가변 속도 제어는 계좌 제어법이고, 답은 1번. 26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광범위한 속도 제어 운전 효율이 가장 좋다. 비싸서 그렇지. 기기 자체가 비싸다는 겁니다. 기기 자체가 비싸서 그렇지. 운전 효율이 좋고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것은 전압 제어가 됩니다. 전압 제어. 27번 전압 제어가 아닌 것은 전압 제어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워드 레오너드 방식과 일근화 방식, 정지형 레오너드 방식, 직병렬 제어, 초퍼 제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지형 레너더, 초퍼나 일근화 제어가 있었고 회생 제어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회생 제동은 들어보셨죠? 회생 제동이지 회생 제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28번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 중 정지 워드 레오너드 우리가 27번에 정지형 레너드라고도 하고요. 줄여서 지금 28번에 정지 워드 레오너드라고 하기도 하고 27번처럼 줄여서 정지형 레너드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같은 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너드 방식이 뭐냐면 분권이라고 했을 때 전압 제어인데 여기에 입력되는 이 전압을 MGM 우리가 발전기 MGM이니까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 이런 형태로 전압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워드 레오너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을 수은 정류기를 사용해서 전압을 공급하는 것을 정지형 레너드. 그러니까 정지형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발전기나 전동기는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는데 정지형은 회전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은 정류기 같은 경우는 회전하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1번 전압 제어의 일종이에요.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전압 제어니까요. 2번 정토크 가변 속도 용도에 적합합니다. 정출력이 아니라 정토크 가변 속도 토크가 일정한 겁니다. 정토크 가변 속도 용도에 적당하고 제철용 아변기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됩니다. 4번 직권 전동기의 저항 제어와 조합해서 사용한다. 여기 교재에 있었는데요. 직권 전동기의 저항 제어와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다? 직병렬 제어입니다. 직병렬 제어. 이것은 정지형 워드 레오너드는 아니고요. 직병렬 제어가 직권 전동기에서 사용되고 저항 제어와 조합해서 사용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29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 중 직병렬 제어법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 방금 했죠? 직병렬 제어법은 특히 직권 전동기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전차, 전철 이런 곳에서요. 30번 직류 직권 전동기 운전상 위험 속도를 방지하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직권 전동기는 앞에서 했지만 무부하, 무여자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위험 속도로 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무부하 상태라고 했지만 부하가 작은 상태도 속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권 전동기는 벨트 운전은 잘 벗겨지기 때문에 잘하지 않고 기어 운전을 합니다. 기어는 우리가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운전하는 거예요. 톱니바퀴는 벨트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부하와 기어를 연결해서 톱니바퀴 운전을 하게 됩니다. 뭐 기어 운전, 톱니바퀴 운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뭐냐? 제동입니다. 제동.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 중에서 발전 제동을 옳게 설명한 것은 발전 제동은 어떤 게 중요하면 포인트 중에서 전동기를 발전기로 운전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동기 자체 회전을 하던 것이 있죠. 그 회전으로 생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그러면 그 발생된 전기 에너지를 뭐다? 저항해서 연료 소비시켜서 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전기자를 전원과 분리한 후 이를 외부에 접속해서 전동기의 운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것을 저항해서 연료 소비시켜 제동하는 방법입니다. 뭐 끊어먹을 거 다 끊어먹고요. 운동 에너지를 연료 에너지로 소비시켜서 제동하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전동기를 발전기로 동작시켜 발생하는 전력을 전원으로 반환한다는 회생제동이고요. 4번은 운전 중인 전동기 전기제 접속을 반대로 접속해서 제동한다. 반대로 접속한다? 역전 제동이 됩니다. 답은 3번. 32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타여자 전동기 같은 경우는 공급전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역회전 하죠. 그렇지만 나머지 자여자는 직권, 분권, 복권 같은 경우는 공급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전기자와 계자 둘 다 극성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역회전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33번 일반적인 직류 전동기 전격 표시 용어로 틀린 것은 전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있었나? 단시간 전격이나 혹은 단시간만 사용한다. 반복이나 그 다음에 연속 전격이 있었습니다. 혹은 특수한 전동기의 경우 공칭 전격이 있었고요. 답은 2번 손시 전격은 없습니다. 34번 이제부터 효율 손실 문제가 나옵니다. 효율과 손실 문제 나오는데 34번 직류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직류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34번에 우리가 회로 이론할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으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이때 어떻게 된다?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내부 저항은 회로 이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 저항은 건전지 전압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전압원에 소속된 변하지 않는 저항이고 얘가 변하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효율 면에서도 최대 효율을 내면 당연히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란 거죠. 최대 전력이 전달돼야 최대 효율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손실과 변하는 손실이 같을 때 그 뭐다? 변하지 않는 손실 뭐다? 무부하 손이죠. 손과
변환 손실, 부하손. 손이 같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무부하손은 고정손, 그 다음에 부하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34번에 답이 4번이고 그런데 3번 있죠. 전부와 동손은 철손. 이것은 직류기에서는 지금 답이 4번인데 변압기 가면은 우리가 철손에 기계손이 없어진다 그랬죠. 철손에 기계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변압기에서는 전부와 동선은 철선일 때 최대 효율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변압기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물으면 3번이라 답하셔야 돼요. 이것은 당연히 변압기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35번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규약입니다. 효율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실측 효율과 규약 효율이 있는데 실측 효율은 입력과 출력을 둘 다 측정해서 입력분의 출력을 계산하는 것이고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혹은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류 전동기에서라고 했죠. 전동기에서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전동기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력이든 출력이든 구하기 쉬운 것은 어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전압과 전류를 통해서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발전기는 이 부분이 출력이고 전동기는 이 부분이 입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효율을 구할 때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과 혹은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있는데 뭘로 한다? 어떤 것으로 한다? 전동기는 이 부분이 입력이니까 전동기는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 36번이에요. 효율 80%. 출력 10kW 직류 발전기의 고정손이니까 무부하손이죠. 1300W라고 합니다. 이때 발전기의 가변 손실은 몇 W냐 봅니다. 고정손실과 가변 손실을 합하는 것이 전체 손실이에요. 그럼 볼게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이요. 그런데 출력이 10kg죠.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 되고 출력이 10이고요. 효율이 0.8, 80% 0.8입니다. 그러면 얼마? 12.5요. 12.5kW. 따라서 입력이 12.5, 출력이 10이면 손실은 얼마예요? 손실은 입력 마이너스 출력이 되죠. 입력 마이너스 출력이 됩니다. 그럼 얼마? 12.5 마이너스 10 하면 손실은 2.5kW. 2.5kW. 그러면 손실은 고정손 플러스 가변손인데 고정손이 1300이에요. 그러면 가변손은 보다 총 손실 마이너스 고정손이에요. 따라서 손실이 2.5kW죠. 2.5kW. 2.5kW는 얼마? 2500W 마이너스 고정손 1300W 하니까 가변손은 1200W가 됩니다. 그래서 36번에는 답이 2번 1200W가 되고요. 계속해서 37번입니다. 37번 직류기의 철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철선은 뭐 무부하손, 고정손이면서 철선에는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이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철선에는 풍선과 와전류손 및 저항손이 있다. 풍선은 뭐예요? 풍선은 기계손이죠. 와전류손은 철선이 맞습니다. 저항손은 동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풍선은 기계손, 저항손은 동손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이번 전기전 철심에는 철선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규소광판
우리가 철선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규소강판을 성층에서 사용합니다. 규소강판 어떻게? 규소의 함유량이 1에서 2% 우리가 기기마다 틀려요. 규소가 1에서 3% 정도 함유된 것을 사용하면은 히스테르시스손이 감소되게 됩니다. 3번 철에 규소를 넣게 되면 히스테르시스손이 감소하는 거 맞고요. 3번 철에 규소를 넣게 되면 전기 저항이 증가하고 와전류손도 감소합니다. 와전류손 우리가 주 목적은 히스테르시스손을 감소시키는 것이지만 와전류손도 감소됩니다. 근데 와전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성층을 시키게 됩니다. 성층. 이 손실은 와전류선은 두께 제곱에 비례하는데 그 두께가 크면은 와전류선도 커요. 그래서 그것을 짧게 나누어서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성층이라고 합니다. 성층에서 사용합니다. 답은 1번. 38번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은 토크 측정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프로니 브레이크법도 있었지만은 대형 직류 전동이라고 했죠. 이때는 전기 동력계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39번 다음 중 DC 서버 모터의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DC 서버 모터의 제어는 DC 서버 모터는 전류로 제어하거나 속도 제어, 위치 제어 등이 있습니다. 제어를 하는 것은 근데 역률 제어 우리가 직류에서는요 역률을 하지 않죠. 역률이란 말 안 쓰죠. 직류인데 역률 제어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 제어는 DC 직류 서버 모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40번 스태핑 모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태핑 모터를 할 때도 있고 스텝 모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1번 위치제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서버 모터나 스태핑 모터에 대해서는 단점을 얘기한 것이 거의 정답이다. 그러니까 얘들 터보 모터나 스태핑 모터는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은 가격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큰 용량 있죠. 용량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40번 문제처럼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 있죠. 부정적인 것 그것이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하면 부정적인 것 그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제어 범위가 좁으면 초저속에서 토크가 크다. 속도 제어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3번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해주는 토크가 크고요. 3번 가속, 감속이 용이하며 정력전, 변속도 쉽습니다. 41번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에 안에 보세요. 10Hz라고 스텝이 10Hz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1초에 10번 스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1스텝당 1도라고 하면은 1스텝당 1도로 하면 1초에 10번이 들어가면 우리가 10도를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의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가 빨라서 스텝을 많이 줄수록 빨리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한다. 틀린 것은 1번이고요. 2번 총 회전 각도는 스텝각과 스텝수의 곱입니다. 했죠? 그러면 스텝각이 1스텝당 1도인데 스텝수가 만약 100번이 들어갔다. 100번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도를 회전하는 거야. 다다다다다 해서 100번이라고 하면 1도 곱하기 100 하니까 100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스텝수의 곱이고 3번 분해 능은 스텝각에 반비례한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바퀴 360도죠. 한 바퀴 360도인데 한 바퀴 360도인데 1스텝당 만약 1스텝당 1도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360번 한 바퀴를 360번 분해하는 겁니다.
이 분해 능이에요. 근데 만약에 1스텝당 10도라고 하면은 360도라고 하면 얘는 얼마? 한 바퀴 360도를 36번 분해하는 거예요. 36번. 그러니까 분해 능이라는 것은 이것을 얼마나 잘게 한 스텝당 몇 도가 움직이도록 이렇게 잘게 나누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 능은 스텝 가계 반비라는 거죠. 분해 능은 스텝 가계 반비라는 겁니다. 예. 스텝 가계 작으면 분해 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펄스 구동 방식의 전동기입니다. 얘는 펄스 스텝 딱딱딱 펄스 한 번에 1도, 2도, 3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 구동 방식의 전동기가 됩니다. 답은 1번. 42번이에요. 스태핑 전동기 스텝 각이 3도고 스태핑 주파수가 1200pps입니다. 이 스태핑 전동기 회전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스텝 각이 3도라는 것은 펄스 스텝 요 스텝이 한번 딱 들어오면 펄스 한번 딱 들어오면 이것이 3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3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한 스텝에 3도가 움직이면은 한 바퀴 몇 도예요? 한 바퀴는 360도죠. 360도입니다. 360도인데 한 스텝당 3도가 들어가면 120스텝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펄스가 120번 들어와야 얘는 한 번 더 동작한다는 거예요. 한 번 회전한다는 겁니다. 펄스가 120개 들어와요. 그런데 1200 pps는 펄스고요. 얘는 뭐요? 펄스 per second이죠. 세컨드. 그래서 얘는 1초에 1200번. 펄스가 1초에 1200번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스텝에 해야 한 바퀴인데 1초에 120스텝이 들어가면 한 바퀴 즉 1rps가 되는데 1초에 1200번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120분에 1200 하면 10rps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 10번, 1초에 10번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는 10이 되는 거죠. 요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 요렇게 되는 이유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43번입니다. 스태핑 모터 여자 방식이 아닌 것은 스태핑 모터는 1에서 2, 1상 여자, 2상 여자, 1에서 2상 여자, 4상 여자는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44번 직류기의 반환부하법에 의한 온도시험법이 아닌 것은 반불호카입니다. 반불호카. 그래서 반환부하법은 블론데법, 호킨스법, 카프법이 있고요. 답은 1번 키크법이라는 것은 직류기의 중성축 있죠. 중성축을 결정하는 방법이 키크법이고요. 반환부하법, 블론델, 호킨스, 카프법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45번 증폭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폭은 앰플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앰프 들어보셨죠? 앰프 스피커 앰프 할 때 그 앰프를 증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증폭기를 앰플리다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폭 특성을 이용해서 발전기의 전압이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특수기를 앰플리다인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네. 여기까지 해서 직류기,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그 다음에 뭐 기타 직류 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류기는 1장 직류기에서 배우는 개념이나 용어 등을 2장에서 3장에서 그대로 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좀 어렵고 힘드시고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은요, 2장 바로 넘어가시기 전에 약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1장에서 뭐 다 문제까지 다 풀어본다 이게 아니고 용어나 구조나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2장 넘어가시면은 한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희망과 용기를 잊지 마시고 끈기 있게 가능하면 좀 재미를 붙이시면 더 좋겠고요.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동기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